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또는 재혼에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 또는 이혼을 하셨거나 재혼을 하신 분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 필요로 하는 내용에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미리 고지는 해드렸지만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매일 하던 것을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정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언제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뭐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아니면 이혼을 했던 그리고 재혼을 고민하고 있던 재혼을 했던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그냥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간명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뭐 원인,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최소한 방향은 알게 되죠.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도 알게 되고 방향은 알게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일단은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할 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고 조금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까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메일 이혼 상담 신청 또는 이메일 재혼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답답하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질문 또는 상담을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도 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그래 채팅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혼이든 재혼이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지금까지 인생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런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답답해지면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혼 또는 재혼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무조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잘 살고 재혼해서 잘 사는 방법만 이야기를 하지 근본 원인,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데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사연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설명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상담 신청을 채팅창을 통해서 하던 이메일을 통해서 하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라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한테는 왜 자꾸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인데 제가 해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나를 괜찮아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기회가 됐을 때 직접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사연이거든요. 이혼의 심리가 됐던 재혼의 심리는 각자 개인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 사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글을 올려주실 때, 채팅창으로 글을 올려줄 때 가능하면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한 줄 계속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시작을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끝을 어디까지 끝내야 되는지, 왜 막 설명하고 있는데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약 정리를 해서 일단락을 줘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 200자 범위가 가장 좋더라고요. 채팅창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200자 범위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다 올라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하나를 진행을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온 사연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으로 결혼한 지 10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53살이고 저는 41살인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자고 하는데 남편은 싫어합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에 몰입하고 있고 집에서는 게임만 하고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울함으로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재혼이에요. 남편은 재혼이고 그리고 지금 아내분이 있는 경우에는 초혼입니다. 즉 이제 처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결국은 재혼이라는 얘기는 남편이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간에 남편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미혼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랑 살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과정에서 이제 결혼의 과정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남편에게는 재혼이고 이 아내에게는 초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결혼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이 낳고 가정생활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나름대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결혼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남편인 경우에는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이혼이 됐다 그러면 이혼에 관련되는 심리, 재혼이라면 사별이라고 하면 사별의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했고,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재혼의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즉 결혼의 심리가 아니에요. 일반 결혼 심리와 재혼 심리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남편은 최소한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결혼 생활을 파기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즉 결혼 생활의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내인 경우에는 결혼 생활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실패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재혼하실 때. 즉 남편에게는 재혼이고 나에게는 초혼이거든요. 이 고려를 전혀 안 했어요. 나이 차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12살 차이 난다, 20살 차이 난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남편에게는 재혼의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말 그대로 그냥 지금부터 결혼 심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남편의 재혼 심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일단은 어쨌든 초혼인 나로서는 여러 가지 사연에 어떻게 됐든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 아이도 낳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나름대로 꿈꾸던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걸 싫어한다. 그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에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 실패에 관련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안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있게 됐을 때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그런 형태가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자기가 생각을 해볼 때는 결혼을 했지만, 즉 재혼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결혼을 했지만 이 상태에서 아이가 더 생겼다 그러면은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다. 즉 아이가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행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아내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은 싫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에 관련되는 쪽에서 이렇게 볼 때 아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함께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아이도 낳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이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에 귀엽고 12살 차이가 나니까 귀엽고 이쁘고 진짜 함께 살고 싶고 이래서 재혼을 했겠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에 관련되는 부분, 즉 남편에 관련되는 결혼 생활과 결혼을 끝냈을 때, 결혼을 실패했을 때 관련되는 약간의 그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것들이 지금 재혼했을 때 나타나게 되면은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피하려고 들다 보니까 아내하고 대화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부 관계에 관련돼서 또 이제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결혼 생활 하면 알잖아요.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들면 남편한테 했다 막 이렇게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게 되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부관계도 뜨문뜨문 없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 두 번째는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일에 몰입하고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게임하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던 게임을 하고 있던 그러면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자, 문제가 지금 아내는 이렇게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부부관계도 없고 계속 함께 뭔가 하는 이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권태기랑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권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답답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결혼 생활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답답해지고 매우 우울해집니다. 대부분들의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가게 됐을 때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 간에 함께 가는 공유되는 것들이 점점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가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힘들어지게 되는 현상, 즉 우울증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울함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울증이 발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제일 우선이 일단 우울함에 관련되어 있는 나 자신이 지금 되게 우울해요. 우울해지게 되니까 남편과는 관계없이 내가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우울함에 벗어났을 때 내가 나름대로 우울함에서 벗어났는데도 이 환경이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내가 감당을 못해 잘못하면. 왜냐하면 우울함에서 벗어날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딘가에 몰입하는 힘, 자신감 이거를 갖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몰입하는 힘과 자신감을 만들게 되면은 우울함에서 중독으로 바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부가 대화도 많고 그렇게 말 그대로 연애할 때처럼 신혼 때처럼 대화도 많고 함께 같이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우선은 남편이 재혼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혼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재혼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혼자 살아가는 심리가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혼하고 난 후에
혼자 살면서의 재미와 즐거움에 관련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남편이 재혼은 했지만 재혼 심리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은 아내에게 또는 집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혼자 편안하고 자기 혼자 즐거우고 싶은 거거든요. 즉 아직도 결혼 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이 자기 자신의 즐겁고 재밌는 거에만 지금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빨리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면서 중독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면서 뭐와 함께 이 남편에 관련되는 사안에서 남편이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거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무조건 남편에게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겠구나. 이거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편에게 심리 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관련되는 것도 자세하게 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즉 지금은 아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의 문제가 지금 훨씬 강력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인 경우에는 결혼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우울증을 벗어나, 즉 치료를 해서 내가 중독증으로 가지 말고, 중독증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중독증으로 가지 않고 우울증을 내가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는 거, 첫 번째는 그거고, 왜? 내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두 번째 순서거든요. 그래서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남편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할 때 또는 결혼을 실패했던 이 경험에서 과연 남편이 어떤 심리 상태로 지금 현재 이혼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심리로 지금 현재 재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심리에 변화되고 있는 또는 심리가 어떤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거며 그 다음에 남편을 심리 상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게 된다면 이메일 재혼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합니다. 이메일 재혼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남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내의 우울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남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 재혼상담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뭘 가냐면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기본, 중독증으로 빠지지 않는 우울증 치료법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제1우선이고 두 번째는 남편의 심리 상태를 빨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분명한 거는 심리가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 요것만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 내 문제구나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남편의 문제인데 이거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진님께서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한 줄 한 줄 계속 올리게 되면 상담 자체를 안 합니다. 제가요. 왜 그러냐, 어차피 제가 윗부분을 설명드리면 밑에 또 한 줄 올라오면 그거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한 줄 한 줄 올라가는 거는 제가 상담을 안 해드립니다. 이 점만 꼭 참고를 차라리 요약 정리를 해서 요약 정리를 딱 해가지고 글을 올려주시면은 간명하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뭐 한 5줄 정도, 몇 줄 정도 되겠지 몰라도 200자 범위 내에서 내가 진짜 궁금한 거,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간단 요약 정리를 해서 주시면 돼. 사연 구구절절 가는 거 정말로 필요로 하겠다 생각하면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그거는 사연이 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채팅창은 한 줄 한 줄 올라가면 실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는데 또 한 줄 올라오고 상담하는데 또 한 줄 올라오고 이건 하나만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한 줄 한 줄 올라오는 상담 신청은 상담을 못합니다. 한 줄로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질문에 관련되는 건 딱 한 줄로 끝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이어져서 올라오는 사연은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단은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아니면은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었던,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생각을 할 때는 이혼하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혼하면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그 다음에 또 내가 이혼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재혼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또 하나, 내가 이혼을 했어. 그리고 재혼을 했어. 그러는데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보다 나은 인생이 되던가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가요, 지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혼은 이혼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고 재혼은 재혼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이 심리는. 인간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동일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심리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내가 이혼을 했다, 이혼 심리가 과연 작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재혼을 했다, 재혼 심리가 과연 작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행복이 불가능해요. 새로운 인생이다, 보다 나은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본인이 그렇게 자기 심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착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최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기 전에, 재혼하기 전에 내가 꿈꿨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불행해지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지금보다는 이게 낫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던 대로 과연 내가 살아가지더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뭔지도 몰랐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에게 이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 심리장애 또는 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 이게 치료되지 않은 나에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혼 심리 안 만들어집니다. 이혼 심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심리가 이미 비정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혼 심리 못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그런데도 재혼을 했다.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발생되면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리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진 채 결혼 생활할 때 만들어졌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만들어졌던, 아니면은 내가 이혼하고 나서 만들어졌던, 재혼하고 나서 만들어졌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나에게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했거나 중증 심리장애,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됐거나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거나 이렇게 되면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혼 심리도 안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재혼 심리는 당연히 안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누가? 내가. 나한테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불행해져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건 좋아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아이들도 불행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 사람들도 불행해요. 내가 친구를 만난다 친구들도 다 불행해져요. 내가 그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내가. 자,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 이제 심리장애는 아니고 그러지 약간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이건 분석해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고 나서 내 친구를 만나던 내 주변에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중에 어떤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내 인생이 무조건 불행해져요. 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순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잖아요. 보다 나은 삶이 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혼을 했고 재혼을 했을 텐데 결국은 내 스스로가 정말로 이 재혼을 해서도 엄청나게 더 악화돼서 더 불행해지게 되고 이혼을 해서 더 불행해지게 되는 이런 말도 못하는 일이 내 미래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지금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 계세요. 이게 곧 온다고요. 언제 오냐? 한 번 문제가 딱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엎친데 덮친다 막 이렇게 한 번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해요. 오늘 안 왔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이거는 한 번 작용되면 이제 멈추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심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지금 심리가 비정상이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나한테는 이상하게 힘든 사람들만 있어. 내 아이들도 힘들어하지. 내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도 다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나 때문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옆에는 힘든 사람들만 있을까요?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 심리가 비정상이다.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나에게 문제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는 편안하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다른 문제들 때문에 다 힘들어해. 왜 그래요? 내가 매우 심각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유, 야를 막론하고 지금 내 심리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비정상이 더 악화돼요. 그렇게 되면 제일 우선은 내 심리를 정상으로 일단은 회복을 해놔야 돼요. 정상으로 회복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혼 심리를 만드는, 즉 이혼을 준비하는 거, 재혼을 준비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나의 심리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했어, 재혼했어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즉 문제가 발생돼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이혼 심리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했어. 재혼을 했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문제 해결하는 능력과 스트레스 상처에 관련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재혼 심리예요.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 심리 또는 재혼 심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딱 가게 되면 무조건 행복해져요.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가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심리적, 경제적 독립체계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게 바로 이혼 준비고 재혼 준비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혼을 했는데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또 내가 재혼을 했는데 난 한 번도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이혼하기 전에, 재혼하기 전에 그 심리를 만드는 것, 즉 준비하는 과정, 이혼 준비와 재혼 준비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왔어. 그래서 이혼을 했고 재혼을 하고 있어. 그런데 현재 문제가 생겼던 안 생겼던 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행복해져요. 만들면. 그래서 이 심리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는 나에게 발생되어 있는 심리 문제는 굳이 어떻게 회복하려고 들 필요 없어요. 일상에서 저절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거는 바로 심리장애예요. 그래서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왜 상태라면은 악화되면 악화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 불행하게 만들었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이거를 먼저 회복을 시켜놓는 게 1번. 두 번째는 바로 심리적 경제적 독립체계 플러스 거기에서 이제 이혼 심리를 만드는 거, 재혼 심리를 만드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혼 심리인가요? 이거는 재혼 심리인가요? 자기 자신의 지금 심리 상태에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어떤 게 내가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채팅창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요약 정리를 딱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간명하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제가 채팅창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것부터 시작해서 내 심리 상태부터 뭐 기타 등등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심리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 이혼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메일 재혼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그 해결하는 방향, 방법,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메일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지금 당장 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서 하나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인생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혼하면 그래 좋아지겠지, 재혼을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왜? 준비 안 돼 있으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못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인생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결코 안 해. 경험해 봤잖아요. 이미 연애도 해봤고 결혼 생활도 해봤고 결혼도 한번 끝장내 봤잖아요. 그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고 난 다음에 왜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세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아이들의 인생도 걸렸잖아요.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혼, 재혼 후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채팅창을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상담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심리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혼하고 살아가야 되는 심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거를, 즉 회원님 자신에 관련되는 사안을 알아야 이혼 심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누구에게 맞는? 회원님에게 맞는 이혼 심리가, 회원님한테만 맞는 이혼 심리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맞는 이혼 심리는 나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거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 다 날아가요. 왜? 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사연, 자기 생각, 이거를 가지고서 상담 신청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신청을 하고 오로지 여러분들 것만 나갑니다. 왜? 이혼 심리는 나의 이혼 심리예요. 너의 이혼 심리는 내 이혼 심리가 아니에요.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 심리는 따로 뭐 정형화되어 있고 뭐 틀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이혼 심리는 오로지 내 사연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만 내 이혼 심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혼 심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혼하고 나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혼 생활을 해나갈지, 그게 이혼 심리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삶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문제 생기면 그것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모르면 해결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아니면 누구를 탓하게 되고, 아니면 자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이혼 심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결혼 심리는
하면서, 그래서 결혼 심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실패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혼은 결혼을 실패해본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심리에서는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결혼 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결혼 심리예요. 물론 각자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심리는 인간의 마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느끼고 감정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이런 작용되는 원리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작용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심리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혼 심리가 이혼한 사람들 100명이 있어. 그러면 이혼 심리는 100명이 다 틀려요. 각자 개인마다 이혼 심리는 따로 있어요. 재혼을 했어. 재혼한 사람들이 있어. 재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재혼 심리에 관련된 거 하면 100이면 100 다 틀려요. 재혼 심리가. 그러면 나에게 맞는 나의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가 중요한 거지 타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타인에 관련되는 사연을 가지고서 들으면서 아 저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내 필요한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거 여러분 심리 아니에요. 이 사연은 이 사연에 맞는 심리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편안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럼 방향 설정 들어보면서 아 나도 해봐야 되겠구나. 그냥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그 용도로 쓰시라고 하는 거지. 기회로 쓰시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무너져요. 여러분들만 무너지면 다행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무너지고요.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무너지는 게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내가 양육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리 문제가 막 발생해요.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아이들이 애가 좀 이상해 막. 성적이 막 떨어지고 애가 막 말 안 듣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상해졌어. 심리가 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서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뭐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이 문제일 것 같죠? 아이 문제 아니에요. 부모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피해를 입고 뭐 했다. 그러면 아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걸 보호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거는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왜? 네 책임이라고. 아이들. 부모로서 자기 심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에 관련된 게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현실에 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뭔지.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 가든. 상담을 해보던 전문가들든 어디든 가서 한번 보세요. 이혼하고 잘 사는 법, 이혼해서 어떤 걸 주의해라, 뭘 해라. 그게 한 사람한테 맞아요. 그거 말하는 사람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거를? 왜? 심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생각을 할 때는 내 자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내 심리에 의해서 이혼 심리, 재혼 심리가 결정된다는 거, 그거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최소한 기본은 알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상담 신청을 하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외도가 연결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혼일 때 외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외도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외도가 연결이 돼 있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하게 유부남 유부녀와 연결이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외도와 연결이 돼 있다. 이혼 심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도 상담해야 돼요. 그건 이혼 심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안 만들어져요. 심리 다 완전 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인데 어떻게 이혼 심리가 만들어져요? 비정상인 심리로. 어차피 관계 파괴하면서 심리가 다 무너져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게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혼 심리 알고 싶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이혼 심리 상담 신청서,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됐던, 그 다음에 카페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거기 가시면은
상담 신청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회원님에게 맞는 이혼 심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회원님의 사연을 모르면 심리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든 이혼하고 나서든 재혼을 해서든 외도와 연결됐다 그러면 무조건 외도 상담해야 돼요. 그건 이혼 상담, 재혼 상담 필요 없어요. 이미 끝장났기 때문에 내가 끝장나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래도 끝장나 있다니까요. 왜?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혼 심리, 재혼 심리 다 필요 없어요. 내 심리가 일단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외도 상담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 상담과 이혼 재혼 상담은 완전 달라요. 이혼 재혼 상담은 심리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혹시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찾아주는 것, 그 부분을.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그래요. 근데 본인이 알 때, 내가 외도와 옛날에 과거에 20년 전에 외도와 연결이 한 번 있었어.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외도 상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아마 많이 무너져 왔을 거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생활비든 뭐든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기 집인 것처럼 생활합니다. 이혼했으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왜 집을 나가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집을 안 나가요. 자,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에게 우리 이제 이 상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좀 우리 정리하자 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의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있고 재산 분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조치가 있거든. 이거를 함께 협의를 해서 원만히 마무리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협의 이혼을 하느냐 소송 이혼을 하느냐 이제 이게 정해지게 되는데, 일단은 남편과 뭐 싸움 없이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집을 나갈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집은 내 명의로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명의도 다 변경이 됐을 거고요. 자, 이때 남편에게 집을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 집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버틸려고 들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나에게는, 밖에 나가 사는 게 스트레스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결국은 집에서 버티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을 경우도 그렇게 버텨요. 왜? 돈이 없이 나가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만약에 집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생활비가 됐던, 생활비 아시죠? 생활비가 됐던, 아이들의 양육비가 됐던 뭔가는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집에 이렇게 있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나는 그냥 집이 뭐예요? 결국은 그냥 편안한 나의 안식처일 뿐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가정집이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니에요. 결국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 건들 사람 없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곳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생활비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집인 것처럼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은. 그러다 보니까 전 남편이죠. 그러니까 전 남편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되지,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밥 주면 밥 먹는 대로, 그 다음에 빨래 이렇게 해놓으면 빨래 이렇게 가는 대로 이렇게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처잖아요. 왜 내 집에 와가지고
왜 내 집에서 이렇게 무의도시 가면서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남편은 집에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돈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집은 잘 굴러가니까. 대체적으로 뭐냐면 집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밖에 나가 봐야 내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리고 집이 그냥 제일 편해.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혼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혼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협의 이혼 해준 거고, 네가 원해서 해준 거고, 나는 그냥 지금처럼 좀 있을래. 그리고 이제 아내가 전처가 얘기를 하죠. 왜 안 나가냐? 알았다, 내일. 그리고 내일 또 물어보면 알았다, 내일. 그러면서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렇다고 아이들도 있는데 막 보따리 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은 자기는 이혼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고 분리를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아내분은 전처로서, 그러니까 이혼했어요. 타인이에요. 아이들의 아빠이긴 하지만 타인이기 때문에 냉정해야 돼. 이럴 때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딱 법에 명시된 대로 냉철하게 그럼 분리를 하려면 어딘가에다가 필요하면 도움 요청을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하던 뭐를 하던 뭐 미리 통보를 해놓고. 너무 냉정한가요? 그럼 이 방법은 좀 아닌가?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래 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가? 밥 먹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나와 완전히 분리됐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 또 하나는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록 아빠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 아마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빠가 당연히 나가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를 먼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 게 1번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 관련돼서는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집이 편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니네 집 아니라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관련돼서 남편이 집을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는 출입문 비밀번호부터 열쇠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타인한테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열쇠를 알려주고 합니까? 그럼 다 바꿔버리세요, 그냥요. 이런 모든 것들의 일련의 조치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나간다는 말만 믿고, 그리고 이제 계속 뭔가 생활하고 있고, 생활비에 관련되는 것도 안 주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혼을 하고도 남편인 거죠. 이혼을 하고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전 남편인데 그냥 지금 남편인 거예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서 이혼했는데 왜 안 하나, 즉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내가 편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두 분 다 이혼 심리로 전환을 못하는 거죠. 즉 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이혼은 했지만 남편인 거고, 지금 현재 전 남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비록 협의 이혼은 했죠. 협의 이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서류상 이혼인 거지 그냥 같이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즉 이혼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빨리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분리를 해야만 전 남편도 전 남편의 길을 살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도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로서, 한 여성으로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이 분리를 해야 될 이유예요.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반드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이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내 심리 상태,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인간관계를 변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관련된 이혼 심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바로 이혼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상세하게 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요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지금은 분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분리부터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남편인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의 어떤 그런 상처들, 답답했고 힘들었던 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왜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했지만 두 분 다 서로 이혼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남편, 전처의 개념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사실. 이게 결혼은 결국은 이혼은 했지만 결혼 심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이제 분리를 하면서 이혼 준비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메일로 이혼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뭐 재혼을 하고 이러면은 막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막 생겨요. 결혼 생활하면서 하고는 상상을 못 합니다. 이게 이혼, 그 다음에 재혼의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로서 불행해지고 심각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예방을 해놔야죠. 그게 바로 준비예요. 준비를 하게 되면 어지간한 거는 예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사건 사고에 관련되는 부분은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사건 사고가 됐든 아니면 특정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든 뭐를 하더라도 내가 흔들림 없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항상 이혼이든 재혼이든 준비 과정 없이 진행을 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휙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그 처음에 상담 요청하신 분들 한 줄 한 줄 이렇게 올려주셨던 분은 가능하면 제가 이메일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상담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줄 한 줄 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못 해드립니다.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한 줄도 질문이 가능하고 두 줄도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질문하는 거는 간단해 좋은데 상담에 관련되는 사연에 관련되는 부분은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가능하면 200자 범위 내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걸로 마치고 목요일날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